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 논술학원 손희정 강사입니다. 드디어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보다 기말고사 일정이 조금 빨라서 아마 바로 또 기말 내신 대비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막 내신 대비에 헉헉거리면서 쫓아오는 것보다는 도대체 내가 봤던 이 중간고사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번 목동고 1학년 시험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 줄평 혹은 총평을 조금 남겨달라고 얘기를 한다면 한 줄평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두 줄로 저는 요약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목동고 1학년 친구들 굳이 솔직히 기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은 시험이었지만 확실히 학교 선생님들께서 킬링 문제로 출제하셨던 것들이 예년까지 문제 기출 성향으로 봤을 때 좀 문제의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시험 분석을 할 때 제 소견과 그 다음에 우리 원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약간의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미로스쿨이라는 이제 학교 프로그램 자체에 시험이 끝나면 늘 학교 선생님들께서 답안지를 올려주시거든요. 그 답안지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신 상중하 문제 난이도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셨던 상 레벨의 난이도 문제는 총 31문제 중에 5문제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5문제 중에 4문제는 문학, 1문제는 문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목동고 선생님들은 문법보다 문학에 조금 더 집중하시나 봐.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문법 비중이 워낙 적었습니다. 31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가 2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2문제 중에서 사실 한 문제를 약간의 난이도를 섞으신 것 같기는 한데 늘 그렇지만 문법은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칙에 의거해가지고 본인들이 개념에 의거해서 풀었다면 크게 이게 킬링 문제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3번 문제였죠. 이제 중요한 거는 나머지 4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학 4문제 중에서 무려 3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수능형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능형이라는 게 사실 정말 수능형이라는 말로 둔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로 문학 작품을 정확하게 감상했느냐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를 상 레벨로 기재를 하신 데에는 아무래도 본문에 있었던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과 그걸 이제 가지문에 실었겠죠. 나지문, 다지문에는 그날 현장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지문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2개 혹은 3개의 새로운 작품들을 엮어가지고 표현상의 특징 아니면 내용상의 특징 이런 거 너네가 정확하게 한번 구분해 볼래?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셨었어요. 특히나 1번 문제에서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목동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목동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 또 1번, 2번 이런 문제에서 사실 높은 상위 레벨을 많이 이제 집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당황하거나 시간을 소모를 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아이들의 점수대를 가르게 하려는 선생님들의 의도가 지금 거의 3, 4년째 계속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1번 문제나 아까 선생님들께서 상위 문제로 랭킹을 하시려고 했던 문제들은 곧잘 조금 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계속 학원에서 뭔가 정규 수업을 통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정확하게 읽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선생님 그러면 정확하게 읽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주관성 개입 NO. 그 다음에 헷갈릴 때 본문의 근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정말 소위 말해서 감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푸는 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특히나 새로운 작품이 연계됐을 때는 철저하게 본문에 나와 있는 화자의 정서, 시적 대상, 그거에 대한 화자의 태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단계별로 본인들이 자기가 작품을 어떤 현장에서 읽든지 본인만의 루틴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정말 본인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요. 어떤 곳에서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이 본인의 루틴을 만들려면 최대한 평소에 학습 습관이 길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남았잖아요. 5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문법이었고 3문제는 이제 문학 지문이었고 한 문제가 어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번에 목동고 문제에서 정말 킬링 문제는 진짜 어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사실 말이 다 이 어휘 문제예요. 사실 목동고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를 늘 많이 출제를 하셨어요. 이번에도 전체 31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는 무려 4문제나 나왔습니다. 문법 문제보다 어휘 문제가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작년까지는 어휘 문제를 내더라도 정말 아이들 자습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석 달린 어휘들이나 아니면 흔히 말해서 교사용 교과서에 조금 더 세밀하게 나와 있는 그 어휘 뜻풀이 안에서만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거를 그렇게 다 대비시키고 아이들을 현장에 보냈는데 올해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마 이 이유는 전에 제가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시험지 분석을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몇 년 동안 계속 집필을 하셨던, 한마디로 출제를 하셨던 박태선 선생님께서 3학년으로 올라가시면서 뭔가 문제 유형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한마디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단 한 번도 필기를 해주시지 않은 교과서, 자습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자성어, 어휘들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출제를 하신 거죠. 무려 연속으로 2문제나요. 아이들은 당황을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그 어휘, 특히나 이 어휘가 지금 킬링 문제로는 하나가 나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했던 또 다른 사자성어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자성어 2문제에서 아마 뭐 100점 아니면 1개 틀리는 거 아니면 2개 틀리는 게 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너무 치사한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수업하지 않은 1학년 친구들이 이게 정말 학원에서, 모든 학원에서 어휘 테스트로 계속 사자성어를 내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방구도 하시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출제를 해버리시면, 특히나 아이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 답 자체가 답이었다면 요거는 조금 아이들이 좀 원성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 문제만 틀리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 같은 부분은 학원에서 정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이런 식으로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자성어는 평소에 뭔가 어휘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꾸준히 학습을 하는 것만이 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 사실 이 어휘 문제들 뿐만 아니라 킬링 문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사전에 미리 공지했었던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고려가요 동동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충분히 이게 뭔가 본문 내용이랑 연계돼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년까지 늘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출제를 하겠다, 이거 외부 작품으로 출제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늘 본문 작품과 연계가 되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이것도 약간 변화하는 이 목동고의 유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 부분에 한 줄평을 할 때 더 이상 이 기출 분석을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푸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이 목동고 기출을 풀면서 어렵다, 틀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다 박태선 선생님께서 갑자기 헷갈렸는데 박태선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킬링 문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녀가 갔는데 she's gone이죠. 그녀가 갔는데 더 이상 그분이 출제하신 킬링 문제들을 머리를 싸매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이제는 바뀐 빨리 체제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줄평 때 2번째로 남겼던 문제 질이 낮아졌다라는 것도 공지하지 않고 사전에 이렇게 출제하는 게 목동고답지 않은 사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외부 작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좀 유념하시고 정말 이 작품 자체가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이제 평소에 꾸준히 학습하는 게 필요할 거다. 하지만 어휘 문제 4문제 중에서 나머지 2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빈칸 테스트나 주석 이제 문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쉽게 풀었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이제 다가오는 이제 기말고사 때는 목동고는 거의 죽음의 시험범위입니다. 한마디로 중세국어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그분이죠. 정철의 관동별곡이 들어갑니다. 고전문학과 중세문법, 아마 현대소설도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면 친구들은 굉장히 촉박하게 헉헉거리면서 기말 시즌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다가오는 시험, 특히나 문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법칙이니까 중세국어, 평소에 내가 문법 어렵게 생각했던 친구들도 중세국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열심히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벌써부터 목동고 친구들 기말고사 시즌이 바짝 다가온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조금 더 즐기면서 열심히 쫓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학원이나 저한테 직접 댓글을 남겨주시면 친절히 댓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